여러분, 외로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다 크고, 남편은 무관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시작한 모임 하나. 처음엔 그냥 밥 먹고 수다 떠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새 사랑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결국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정임 씨는 그 모임의 첫 번째 멤버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중간에 당신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정임 씨는 올해 58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31평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둘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손자 손녀가 합쳐 셋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정임 씨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한 것.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허로 느껴지는 것. 남편 윤재영 씨는 올해 62.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각자의 섬처럼 지냈습니다. 재영 씨는 서재에서 주식 보는 것이 일과였고 정임 씨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임 씨가 마지막으로 설렜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던 게 언제인지도,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었던 게 언제인지도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불행이냐고 물으면 딱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색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색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 문화센터에서 전단지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독서 모임. 참가비 무료. 정임 씨가 그 전단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독서 모임 첫날은 5명이 모였습니다. 강남에서 온 김혜란, 55. 한 달 전 이혼 도장을 찍고 혼자 살기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파주에서 온 송미경, 60. 남편 병수발을 7년째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일산에 사는 이선아, 53. 남편은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말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정임 씨. 5번째는 책을 가지고 늦게 들어온 여자였는데 이름은 최유진, 나이는 49. 이 모임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장 많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모임에서 책 이야기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2시간 동안은 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혜란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미경이 남편 병수발 이야기를 꺼냈고 선아가 남편이 있어도 혼자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임 씨는 처음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전부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엔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감정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 그 질문이 처음이었습니다. 58배.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두 번째 모임부터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냥 모이는 모임이 됐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모임. 5 여자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각자한테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3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는 자리였는데, 나중엔 서로의 사정을 꿰뚫게 됐습니다. 누가 어떤 날 특히 힘들어 보이는지, 누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됐습니다. 그 친밀함이 좋은 것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혜란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나타난 혜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에 빛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혜란아, 너 요즘 뭔가 있지? 혜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꺼낸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그 말이 모임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쁘다는 반응과 걱정된다는 반응이 섞였습니다. 선아가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혜란이 말했습니다. 나보다 6살 어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경이 먼저 웃었습니다. 잘됐다. 어려서 좋겠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각자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 걱정, 약간의 대리만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혜란의 이야기가 불씨가 됐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도 사실 요즘 이상한 감정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선아가 말했습니다. 꼭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감정. 그 말이 묘하게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유진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은 늘 듣는 편이었고 잘 말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여기 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 모두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남편은 10년째 해외에 있고 나는 혼자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어. 그 말이 모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5 여자는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말 못했던 것들. 모임이 5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미경이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임 씨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경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정임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미경이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해. 이틀 뒤 미경이 정임 씨한테만 전화를 했습니다. 정임 씨가 받았습니다. 미경이 첫 마디를 꺼내는데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꺼낸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7년째 병수발을 하던 남편이 입원해 있는 사이 남편의 형이 찾아와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집이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형이 미리 처리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7년이 뭔지 알아?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재우고. 그걸 7년 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야? 정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경의 이야기가 모임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음 화요일 모임에 미경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먼저 미경한테 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밥을 시켰습니다. 소주를 시켰습니다. 미경이 그날 처음으로 모임에서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혜란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변호사 알아봐야 해. 내가 이혼하면서 알게 된 사람 소개해 줄게.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혜란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해. 그래야 미경이 내가 보호받아. 그 말이 모임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아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유진아, 왜 그래? 유진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10년째 해외에 있다는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혼 얘기하고 싶어. 그 문자를 5 여자가 돌아가며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내는 문자가 이거야.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날 모임은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화요일 모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혜란이 15분 늦게 왔는데 들어오면서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임 씨와 혜란이 둘이 남게 됐을 때였습니다. 혜란이 정임 씨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비밀 하나 말해도 돼?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혜란이 말했습니다. 나 사귀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정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그게 유진이 남편이야. 정임 씨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남편, 10년째 해외에 있다는 그 남편, 이혼 문자를 보낸 그 남편, 혜란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근데 이미 감정이 생긴 다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했어.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알아? 혜란이 말했습니다.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임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혜란 편을 들어야 하는지, 유진한테 말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진이 먼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유진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유진이 확인하는데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혜란의 SNS에서 찾았습니다. 유진이 정임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알았어? 정임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됐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모임 날이었습니다. 정임 씨만 나왔습니다. 케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선아는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모임 끝나는 건가?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그날 오후 유진한테서 정임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이 모임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언니한테는 화 안 나. 그냥 당분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정임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네, 시간 가져. 유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덕분에 버텼어. 고마워. 그 문자를 읽고 정임 씨가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외로워서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안에서 누군가는 새 사랑을 찾고, 누군가는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는 비밀을 품고, 누군가는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지켜본 사람이 됐습니다. 혜란과 정임 씨가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나쁜 사람이야? 정임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 근데 유진한테 가서 직접 말해야 해. 혜란이 말했습니다. 무서워.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더 무서웠겠지. 혜란이 유진을 찾아간 건 그 이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정임 씨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만남 이후 유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 그리고 혜란이 그 남자를 떠났다는 것. 두 가지만 정임 씨한테 각각 따로 전해졌습니다. 모임이 흩어지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정임 씨는 그 사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외로워서 시작한 모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 정임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나를 챙기기로 했어. 그 말이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선아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드디어 남편한테 말했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정임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래? 선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더니 나중엔 우리 같이 상담 받아보자고 했어.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선아가 말했습니다. 무서웠는데 말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아. 정임 씨는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무너졌지만 각자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임을 통해 각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데려간 곳이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정임 씨는 그 무렵 남편 재영 씨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아무 맥락 없이 나 요즘 많이 외로웠어. 재영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임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각자 살았어. 재영 씨가 한참 말을 못 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저녁 산책이나 같이 가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산책이 그 모임에서 있었던 어떤 순간보다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정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모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됩니다. 미경과는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습니다. 선아와는 가끔 문자를 합니다. 혜란과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유진과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임 씨는 요즘 다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혼자 걷는 것,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한 권씩 읽는 것, 가끔 혼자 카페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남편 재영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냥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직 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걷는 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정임 씨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모임 잘한 거냐고. 정임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저한테 뭔가를 알려줬어요. 정임 씨한테 뭔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임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남한테서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남의 외로움도 끌어오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한테 좀 잘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어딘가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상처이기도 하고 새로운 자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끝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외로운 분이 계신다면 그 외로움이 당신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닿았다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한테 이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